세계의 맹주가 되었습니다. 과연 그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상하이 모터쇼. 상하이에서 열린 모터쇼를 찾았습니다. 세계 각국 자동차 회사들의 치열한 각축장. 미래 자동차들이 화려한 자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주목받는 것은 미래의 자동차 시장을 석권할 전기 자동차였습니다. 중국 역시 다양한 전기 자동차 모델을 선보였고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国家正在就是大力的扶持汽车行业，朝着低碳化、纯电动的这个方向发展，所以我们汽车行业 현재 자동차 사업에 대해 연구 개발과 좋은 제품 편산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 자동차에 대한 중국의 자신감, 근거가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핵심은 축전지. 바로 이 축전지에 히토류라는 광물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중국 내몽구 자치구에 있는 히토류 광산입니다. 그야말로 노천 광산인데요. 이곳 바이윈 어버 광산은 세계 최대의 히토류 광산입니다. 희귀한 존재라 해서 히토류라고 하는데요. 그 쓰임새가 매우 다양해서 현대 산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광물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통계에 따르면 히토류의 95%가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히토류가 단적으로 보여주듯 대륙 중국의 또 다른 힘은 바로 지하자원입니다. 중국의 지질과학원. 이곳은 중국 각지에서 생산되는 광물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곳입니다. 2011년 기준 중국은 172종의 광물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얼마나 더 다양한 광물이 매장되어 있는지 파악조차 끝내지 못했습니다. 他们送样过来，我给他们操作，然后测试。首先就是黄线放进去之后，选好位置，选择位置之后，然后通过能谱去判断它可能是什么矿物，然后判断出大概矿物之后，然后就选择它需要的元素，然后再对它进行成分。 성분 분석하는 곳이군요. 연구원 주도로 이루어진 세 차례 전국적인 탐사로 히토류 250여 개의 샘플을 확보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일반 광물뿐만 아니라 각종 히토류에 대한 연구와 분석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래 핵심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히토류. 또 하나의 칼자루입니다. 차이나 프로그램입니다. 홀륨, 헤르뷴, 유로듐. 히토류가 15에서 16종이 있는데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하는군요. 모든 히토류를 갖고 있는 중국. 중국의 히토류는 또 하나의 무기입니다. This is another weapon for China. 대부분 일본의 전자회에서 쓰는 것인데 MRI 등으로 역대 중국의 지도자들도 이 히토류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히토류를 중국 최고의 자원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히토류가 강력한 무기로 작용한 적도 있었죠. 장점이니 경제적 우위를 지난 2010년에 잡자고 중일 선박 충돌 사건. 했군요. 중국은 히토류로. 히토류 대일본 금수 조치를 취했고 일본은 즉각 중국인 선장을 석방 100기를 들었습니다. 히토류를 자원의 무기화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출발합니다. 국가안보상의 필요와
국제정치의 상황에 따라 고려하는 것입니다. 중국 지질과학원 과학기술위원회 식황산 광대한 대륙 중국, 그 땅이 품고 있는 무한에 가까운 지하자원. 이것은 슈퍼파워 중국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중국 남부 후난성의 또 다른 광산을 찾았습니다. 인근 도시에서 1시간여 떨어진 깊은 산속.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되는 곳에 작은 광산촌이 나타났습니다. 이미 100여 년 전부터 조성된 광산촌. 이곳은 안티몬이라는 또 다른 희귀 광물을 채굴하는 곳입니다. 안티몬. 역시 세계 최대 규모의 광산. 전 세계 생산량의 80%가 이곳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탄약, 방화제, 안료 등에 사용되는 안티몬이 역시 미래 산업의 핵심 광물입니다. 중국의 안티몬이 공급 향배에 따라 세계 광물 시장은 물론이고 미래 산업의 향방까지 달라질 것입니다. 와우. 과학기술위원회 주임이군요. 식황산의 안티몬이 매장량은 200만 톤에 가깝습니다. 거의 100년 동안 채굴해왔죠. 안티모니의 경우 쉽게 새로운 광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투하 유전입니다. 신장 자치구에 있어요. 또 하나 중국이 자랑하는 지하자원, 바로 석유입니다. 와우. 중국은 매장량 세계 3위의 산유국입니다. 페트롤럼. 이 역시 대륙의 선물인 것이죠. 페트롤럼.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슈퍼파워 중국. 그 힘의 또 다른 원천은 바로 지하자원입니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 1위 광물자원 무려 10종이나 됩니다. 흑연 중정석.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중국의 자원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학과 교수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개발하거나 사용하지 못했던 자원들을 이제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것들을 쓰고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경제 효과를 창출해내고 그것이 국가 힘으로 연결된다는데 핵심이 있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연결이 되고 정치적으로 연결되면서 정말 명실상부한 세계적 강대국이 될 기초가 바뀌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중국의 자원에 좀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힘의 근원, 지하자원뿐만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평창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 Executive Secretary. 생물자원과 생태계 보존에 대한 국제회의였습니다. Secretariat. ICMP. 전 세계적으로 위기에 처한 생물자원과 생태계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해 열띤 토의가 진행됐죠. 이 총회에서 이른바 나고야 의정서 발효가 결정됐습니다. 즉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공한 국가와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산림과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역사회와 기관들에게 이익을 주려는 것입니다. 생물다양성협회 사무총장입니다. 브라울리오 디아즈. 그러면 그들은 지역 생태계를 계속해서 보호하게 됩니다.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고야 의정서 발효로 담ing산 국유 농장 발효는 중국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광시 자치구입니다. 중국 남부의 한 농장을 찾았습니다. 짙푸른 숲이 끝없이 펼쳐진 곳. 이곳에서는 팔각향이 대량 재배되고 있는데요. 별 모양으로 생긴 팔각향은 독특한 향기 덕분에 중국 요리의 향신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지역의 기후와 토양이 팔각향의 최적지로 꼽힙니다.
현지 농민입니다. 여기에 전부 팔각향 나무를 심었어요. 이곳 기후는 다른 작물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본고장답게 시장 어디서나 팔각향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야. 그런데 최근 이 팔각향이 더욱 곽방을 받고 있습니다. 팔각향이 타미플루의 원료로 사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약사는 타미플루, 중국 농민들에게 조류 인플루엔자 치료제. 세계 치료제입니다. 생물 다양성 국가. 중국의 대륙에는 경제적 가치가 높은 생물 자원이 얼마나 더 있는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시징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중국 대표단. 중요성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아직 많은 생물 자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과학자들은 더 많은 생물 자원의 가치를 발굴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과학자입니다. 슈퍼차이나. 우와. 대륙이 제공하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중국은 그야말로 광속의 경제 성장을 일으켰습니다. 중국을 정복하라. 특히 연안을 코리안이요. 양쯔강 중국의 삼각주입니다. 여기는 양쯔강 삼각주의 자동차 3대 연안 권역 중 하나인 공장. 양쯔강 삼각주에는 자동차를 비롯한 다양한 제조업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 발달. 뿐만 아니라 화장품 등 생필품에 이르기까지 양쯔강 삼각주는 중국 경제 발전의 핵심이 되었죠. 양쯔강. 중국 동남부의 주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텔레비전 등 다양한 가전 산업이 발달했는데요. 주강 삼각주 역시 중국 경제 발전의 견인차였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군요. 동부의 보하이만에는 하이테크 산업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이런 제조업 성장을 바탕으로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일컬어지면서 세계 제1의 수출 대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대륙의 힘은 연안 지역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갔고 중국을 무역 대국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이제 중국 없는 세계 무역은 상상도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무역 대국 중국의 힘은 성장하는 연안 항만을 통해 확인됩니다. 컨테이너 처리 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내 세계 10대 항만이 있군요. 7개가 중국 연안에 몰려 있습니다. 연해 지역의 경제 수준은 사실 한국의 경제 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특히 일부 상해나 광동 지역의 연해 지역은 한국의 서울과 비슷한 경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와우. 항저우만 대교 2008년 개통.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체 18,000km의 약 48km. 저우산 대교입니다. 2009년 개통. 지역들을 큰 경제권으로 묶으려는 거대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와, 길다. 대형 교량으로 연안 경제권들이 직접 연결되고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초대형 토목공사들, 창장대교 이들을 가능하게 17km입니다. 그 배후에는 와우. 대륙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뺨치는구만요. 2011년 칭다오만 대교 11년 개통. Y자형 총연장 총연장 35km에 35km. 약 100억 위안이 투입된 초대형 토목공사. 이야, 35km. 그런데 퇴근 시간인데도 차량 통행이 뜸합니다. 뜸해? 못하라 만들었어. 제가 매일 이 다리를 건너는데 왕복 통행료가 160위안은 너무 비쌉니다. 회사에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합니다. 160위안이면 얼마입니까? 무리한 투자, 당연히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를 찍어봐야 되겠군요. 그러나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2016년 개통 예정인 이곳 강주와오 대교는 총 연장 50여 킬로미터, 50km, Y자형 홍콩과
마카오와 주하이를 하나로 연결하는 벼랑입니다. 마카오의 주하이. 홍콩의 금융, 대륙의 제조, 마카오의 관광을 하나로